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귀 기울여 들어보니 내 맘에서 오는 소리 잎은 떨어지는데 귀뚜라미 우는 마음을 어디 세워보낼까. 더없이 높고 푸른 하늘, 따사로운 햇살, 황금빛 들녘, 미풍에 하늘거리며 춤추는 코스모스, 귀뚜라미 울어대는 가을밤을 대할 때면 아무리 아둔한 감정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계절의 축복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눈부신 가을날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 조용하고 한적한 카페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시를 읽고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풍요와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 속으로 안내합니다. 가을날 릴케 레이너 마리아.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회식에 위해 들이우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탐스럽게 연글도록 명해 주시고 이틀만 더 남극의 날들을 베푸시어 과일들을 무르익게 하사 진한 포도주의 마지막 감미로움이 깃들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홀로 있는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도록 혼자 남아 뒤척이며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뭇잎들이 떨어져 바람에 뒹굴면 가로수길을 불안스레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가을을 일컬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와 자신에게 입맞추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가을이 올 때마다 우리가 릴케의 시집을 들춰오게 되는 것은 그의 시가 가을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인간 존재의 근원에서 비롯되는 고독과 고뇌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릴케는 가을에는 밤마다 무거운 대지가 모든 별로부터 고독 속으로 떨어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말은 자연이 풍요를 완성하는 때가 가을이듯 인간이 고독에 취해 독서와 사색으로 내면을 풍성하게 살찌우는 때도 가을임을 넌지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자기라든 태양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상큼하고 쾌적한 가을이 찾아오면 고독한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시가 바로 릴케의 시입니다. 릴케의 가을날은 가을의 원숙과 충이를 노래함과 동시에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근원적 고독과 실존적 불안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남극의 햇볕은 과일들을 무르익게 하여 가을의 풍요를 완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가을날들은 고독한 사람이 잠 못 이루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거나 책을 읽고 사색하며 긴 편지를 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행의 전개에 따라 각연이 한 행씩 늘어나는 구조로 짜인 릴케이시 가을날은 이처럼 자연의 충만과 인간 존재의 본원적 고독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이 한껏 차서 넘치는 때가 가을이듯 고독한 인간 존재의 내면이 원숙해지는 때도 가을이며 그것은 우리가 고독과 함께 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릴케는 그의 많은 글에서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위대한 내면의 고독을 즐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고독은 영혼의 충일은 물론 내면의 평화까지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독과 친숙해지며 또한 고독과 함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독은 도피의 한 형태도 아니요 세상과 관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타자와 내적인 친교가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독한 순간에 다른 존재들을 마음속으로 흔쾌히 받아들이는데 이때 자기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되며 이러한 체험을 통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를 넓힐 수 있기에 고독은 우리를 현명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아는 것이며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된다면 쉽게 자만하거나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타인의 선에 마음의 문을 기꺼이 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면의 평화 속에 살아야 합니다. 평화는 자신의 깊이를 헤아리고 측정하며 자기 안에 존재하는 세계를 발견할 때 비로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내면의 평화를 키우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고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서 하느님과 마주할 때만이 내적인 평화가 자라고 퍼져서 마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가을이 왔지만 막상 가을이 되면 풍요로움 속에서 또 외로움이 엄습하고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고도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방울이 맺히는 여러분의 외롭고 허전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털어놓을 수도 없는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 불러볼 수 없는 이에게 그리움이 낙엽처럼 말없이 쌓이고 소슬바람이는 어느 들녘 언저리에 앉았다 일어설 때의 뒷마처럼 스산한 한기가 끝없이 밀려와 여러분의 가슴이 짠물에 소금발 서듯 쓰리고 아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아를 성찰하고 내면을 채우면서 비로소 온전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은 풍요롭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참으로 많은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이 계절의 교차로에서 우리 모두 귓불을 비비면서 고독과 사색에 젖어 보시지요. 그리고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잡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지극히 인간다운 삶인지 골똘히 생각해 보시지요. 이번 가을에는 더없이 풍요롭고 깊어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일동 교수의 인문학 산책이었습니다. 샬롬.